음력 2월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에 있는 듯 아침에 폭우로 나가는 소양의 머리를 삭풍이 헤집고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해풍이 얼굴을 따갑게 후려쳤다. 해태를 거들거나 멸치를 건사하거나 모두 겨울 해가 뜨기 전에 일이 시작되는지라 소양은 엄마와 함께 깜깜한 길을 걸어 집을 나선다. 네 동생들 때문에 니를 집에 있으라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소양아. 니는 못 배웠지만 니 동생들은 봄에 학교라도 보내야 안 되겠나? 그카자이 한 푼이라도 아쉽고 그래서 니를 데리고 다닌다. 조속으로 다니는 길이라 눈을 감고도 걸을 정도니 깜깜해도 어디쯤 돌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는 두 모녀다. 소양 엄마는 소양이 안 된 마음에서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중얼거린다. 엄마, 숙향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없대. 자기 몸보다 더 큰 옷을 둘둘 감아 입은 소양이 종종 걸음으로 엄마를 따라잡으며 말한다. 소양이 바로 미터 여시가이가 숙향이다. 다음이 셋째 딸 노마, 그리고 올해 9살인 아들 종락, 그리고 4살배기 막내딸 향숙이 있다. 딸 셋을 줄줄이 낳고서 누가 딸년 이름을 험하게 지어 삼신할매를 욕보이면 더 이상 딸을 주지 않을 거라 했다. 그래서 세 번째 낳은 딸년 이름을 놈이라고 지어 불렀는데 그것이 노마라는 두 음절로 바뀌어 불린다. 그것이 효험을 냈는지 좌우지간 다음에 아들 종락을 낳았다.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신물나는 상고를 겪고 싶지 않았는데 덜컥 막내가 들어섰고 낳고 보니 또 딸인 막내 향숙이다. 앞에 걸어가는 엄마를 향해 소양이 한마디 던지며 웃는다. 엄마 니는 모자만 써마 영감 군인이대. 소양의 눈에는 치마저고리 대신 양놈들 입던 사지바지와 잠바를 걸친 엄마의 모습이 우스운 것이다. 며칠 전에 이장이 자기 집 마당에 미국에서 왔다는 구호물자 옷뭉치를 풀어 헤쳤고 동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크든 작든 닥치는 대로 움켜잡아 식구들에게 입히는 바람에 온 동네에 신식 유행바람이 불었는데 그 모양새가 서로 웃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었다. 소양엄마 역시 가릴 것 없이 한아름 안 하다가 집에서 들추어 보니 아이들 입힐 것이라곤 별로 없었지만 걷어 입히고 접어 올려 입히고 잘라 입히고 겹쳐 입히고 하니 그런대로 식구들에게 하나씩은 돌아갔지만 소양은 아예 손사래를 치며 입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18살 처녀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남은 옷들 중 다리 긴 양놈이 입던 국방색 잠바는 사지바지와 누비옷만큼 도톰해 겨울나기에는 딱이었다. 허리는 졸라매니 큰 것도 상관없고 바짓단은 접어 올린 다음 데님 매듯 끈으로 동이니 마치 헛바지를 입은 양 벌렁거리기는 하지만 앉거나 구부리거나 폭넓은 궁둥이 품이 마냥 편하기만 했고 또 치마저고리 입고 종일 떨기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따숩고 무게감도 좋았다. 떠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니는 내 말 안 듣고 나중에 추보봐라. 그래도 내는 안 익을 기다. 겨울 몇째에 얼어 죽는다 카디만 니가 그 짝이다 이니나. 내사 이게 안성맞춤이래. 저고리 앞섭에 손을 넣고 소양은 어렴풋이 눈에 나타나는 부구를 보며 아직도 해 뜨려면 한참은 남았구나 하고 생각한다. 벌써 사람들 몇몇이 막사 안에서 분주히 서성이는 것이 먼 발치에서 보인다. 오늘은 무신날이라 이곳 함신의 집에서 해태 찌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겨울 한철 김을 수확하는 동안에는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부리고 싶을 정도로 손이 모자란다. 새벽 2, 3시쯤 전날 훑어온 김을 잘게 써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시 해수에 풀어놓고 하나씩 담궈 떠낸 김발을 햇살 잘 받도록 동향으로 세워놓은 갈대막에 대나무 꼬챙이로 양쪽을 꽂아
떠오르는 아침 해의 미열로 말리는 게 공정인데 소양 모녀는 주로 그 긴빨 꼬지를 돕고 아침 참을 먹은 후에 다시 그 꼬지를 걷어 들여오는 일을 한다. 일이 너무 일찍 시작되는 것이 흠이긴 흠이지만 점심 먹고 나서 주인이 작두질 해놓은 사각형 김을 100장씩 묶어 토를 만들고 다시 그것들을 상자 안에 쌓으면 끝나는데 주로 2~3시 정도면 마치는지라 소양이네로서는 그것이 다행이었다. 함신의 집 식구들이 축이 되어 벌써 허리 높이로 쌓아놓은 여러 개의 김발이 난폭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인사 나눌 것도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의 순서대로 모녀는 시린 손을 불어가며 떠놓은 김발을 분주히 나르고 꽂고 또 나르고 꽂는다. 수천 장, 아니 어쩌면 수만 장을 내다 널어야 하고 그것이 해 뜨기 전에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겨울 새벽 추위로 달달거리던 이빨 소리도 금세 없어지고 어느덧 머리 위에 두른 수건 속에서 모락김이 생길 정도로 바쁘다. 역시 어린 소양의 발걸음이나 행동이 어미보다 빠르다. 어미는 아무리 바빠도 뛰는 법 없이 발길을 내딛건만 소양은 아침바람에 치마를 펄럭일 정도로 다름박질하며 김발을 옮기고 대나무 꼬챙이질도 곁눈질도 하지 않고 해치우니 그것을 쳐다보는 소양 어미는 속으로 그년 일 하나는 당차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측은한 마음과 함께 소식 없는 서방 생각이 불현듯 나기도 한다. 그날도 일은 여느 날처럼 마쳤고 9일 장날이 내일이라 내일은 대포집에 일 갈 것이라는 말을 던지고 집에 가져갈 생선 토막이라도 살 겸 폭으로 갔다. 소양아, 내 좀 보자. 저 맘치 뒤에서 부르는 걸쭉한 소리가 대포집 아지매다. 물론 딸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소양 어미를 부르는 말이다. 반찬거리 하나 사고 갈게 얘. 생선 하나를 손에 들고 허리를 반쯤 굽힌 채 돌아보며 맞소리를 친 소양 어미가 값을 치른 후 발걸음을 대포집으로 옮겼다. 소양도 엄마가 산 생선을 받아들고 뒤따라 들어섰다. 와이예, 내사 이제 막 집에 갈라쿠다가 아들 미길 게 없어서 반찬 살라고 포구에 왔는데. 대포집 아지매는 평소의 예사 없는 태도와는 영 다른 눈길로 소양 어미를 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아까 지사장이 와서 니를 찾더라. 내일 여 오면 서에 들리라고. 니 신랑 이름이 김병만이 맞나? 지사장이 카더라. 니 신랑 이름이 맞을 기라고. 한기가 확 사라지고 귀에서 불꽃 같은 열기가 돋는다. 예? 뭐라 갑디까? 소양아바이 맞는데 예. 이름이 뭐라 갑디까? 송판 쪼가리로 만들어진 걸상 위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소양어미는 대답과 함께 질문을 함께 내놓는다. 그냥 눈길만 던져내는 대포집 아지매는 뭔가 알지만 말을 아끼는 듯한 태도로 한숨을 낮게 쉬며 내는 모른다. 뭐 지사장이 내일 네가 여 오면 들리라고만 하더라 하면서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한다. 소양아, 가자. 짧은 말과 함께 소양어미는 인사고 뭐고 다짜고짜 문을 열어젖히고 나서는데 그만 앞서가는 마음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지 한쪽 발이 문턱에 걸리고 아쿠 하는 비명과 함께 몸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엄마야, 걔안나. 손에 들었던 생선을 땅에 떨군 소양은 얼른 모로 쓰러진 엄마를 부둥켜 안아 세우자 소양어미는 고무신 벗겨진 한쪽 발을 내딛으며 버떡 치서로 가재이 하며 다름질을 친다. 엄마야, 신시느라 맨발로 가노. 소양은 문지방 안에 뒤집혀 있는 고무신을 주어 엄마에게 뛰어가 신겨준다. 신겨주는 신도 겨우 코만 꿰고 끌고 가면서 소양어미는 온통 머릿속에 아까 보았던 대포집 아지매의 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눈빛에 불길한 생각만 가득하다. 제발 신령님님, 제발 소방
소양아 봐요. 안 됩니다. 제발. 벌써 2년을 보지 못한 서방이다. 어디서 소식 한마디 듣지도 못했다. 처음 1년 정도는 난리통이라 곧 오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5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또 한 해를 넘기기까지 오지 않자 사실 불길한 생각도 들었지만 애써 치우고 살았었다. 업사무소 옆에 있는 지서의 문을 황급히 열고 들어서며 벗겨져 달아난 수건 없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저의 지서장님 계십니까? 동그랗게 뜬 눈과는 대조적으로 목소리는 기어 들어간다. 허리춤쯤에 가죽 혁대를 두른 순경 하나가 책상에서 고개를 돌려보며 예? 누굽니까? 묻는다. 치는 김병만이 우리 아들 아버진데에. 미처 말을도 끝내기 전에 김병만이라는 이름을 듣자 순경은 안에 있는 문 닫힌 방을 향해 큰 소리로 말을 한다. 서장님 나와 보이소. 김병만이 식구인가 봅니다. 갑자기 한기를 느끼는 소양입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려온다. 이가 부딪히고 몸이 요동치고 아랫배가 조여온다. 숨도 쉬기 힘들게 갑자기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 뒤에 생선 2마리를 들고 서 있는 소양을 돌아보며 소양아 하고 신음처럼 부르며 한 손을 의자에 걸치고 쓰러질 듯 기우뚱하자 소양이 달려들어 앉는다. 여 앉아라 엄마야 하며 의자에 앉히자 손에 들고 있던 생선 토막이 앉는 엄마의 등대기에 올라앉는다. 또 김병만이 하고 어찌 됩니까? 어느새 나온 지서장은 지급적이고 상투적일 뿐더러 그 속에는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바짝 마른 물음을 던졌다. 아들 아버진데에. 의자에 앉아 지서장을 올려보며 대답하는 소양어미의 목이 들어간 자라목처럼 잔뜩 움츠려 있다. 김병만이 언제부터 빨갱이 했습니까? 이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예? 빨갱이에? 무슨 말씀인겨? 옆에 서 있는 소양을 한번 돌아보며 손을 찾아 쥐는 어미는 서장에게 되묻는다. 죽었습니다. 이 김병만이 빨치산 하다가 죽었다 합디다. 어제 산청서에서 전통이 왔는데 작년 가을에 뱀사골에서 소탕 당해서 죽었다고 합디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 아무 감정도 없이 늘어놓는 지서장의 말투는 무시를 넘어 경멸에 가까운 듯하다. 뭐예? 죽어예? 빨갱이라고 예? 뭡니까? 우리 아바이는 아닙니다. 서장의 황당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소양 어미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울린다. 아지매 조용히 해. 5대 빨갱이 식구들이 시끄럽겠구노. 여기가 어딘데? 어느새 서장의 말투는 하대로 바뀌었고 퉁명스럽게 몸을 돌려 순경을 향해 한마디 한다. 이순경 산청서에 연락해서 맞다고 해. 그러고 아짐에도 취조해서 조서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안으로 사라지는 지서장을 입만 벌린 채 쳐다보는 소양어미는 고개를 돌려 소양을 보며 너가 아버지는 아이데이 그 양반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째야 아이데이. 소양의 손을 어스러지게 잡으며 힘도 매가리도 없는 중얼거리는 말과 함께 초점 없는 눈길을 허공에 향한 채 도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조수고 취재고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그저 아니고 모르고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순경이 일러주는 산청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빨갱이 김아무개가 시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말과 거기 가서 면회하면 더 자세히 알 것이라는 소리만 귀에 담고 소양을 잡아 끌고 차부로 갔다. 당장이라도 가볼 요량이건만 이미 어둠이 깔린 읍내에는 발걸음도 뜸하고 많지 않은 버스가 기다릴 리가 만무했다. 산청 가는 첫 차가 아침 8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부둥켜하는 두 모녀는 어둠 속을 걸어서 집으로 갔다. 소양의 손에 매달렸던 생선 토막은 온데간데 없다. 이튿날 모녀는 산청행 첫 차를 탔고 유치장에 있는 김아무개를 면회했고 그자가 하는 말 속에서 식구들 이름과 동네 이름과 그리고 얼굴 모습을 전해 듣고 드디어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지리산 유격지구에서 지난해 가을까지 같이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그자도 모른다고 했다. 자기는 그저 보초 때 담배를 나누어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이름 석자와 나머지 사정도 알 수 있었고 토벌작전 때 전사한 시체를 뱀사골 골짜기에 모아놓고 확인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채 죽은 김병만이를 보았다는 것이다. 지금이 양력으로 3월 초니 그것이 벌써 5달 전의 일이었다. 무덤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니 빨갱이들 무덤을 누가 만들어 놓겠냐며 그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른 오후에 GMC 군용 트럭을 개조해 양철판을 뒤집어 씌워 만든 버스를 타고 두 모녀는 허탈하게 삼천포로 돌아왔다. 그 길로 소양어미는 들어누워 버렸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추위 속에서 꼬박 하루를 넋놓고 다니더니 탈이 안이 날 수 없으리라. 그런데 소양어미는 앓는 소리는 낼지언정 울거나 탄식도 하지 않는다. 그저 끙끙대고 뒤척일 뿐 죽어나간 서방에 대한 애도나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3일째 앓고 있다. 소양도 동생들에게는 말 한마디 전하지 않고 그저 숙향이 해오던 집안 살림을 묵묵히 한다. 엄마야, 어쩌려고 카노? 죽그릇을 옆에 놓고 답답한 마음에 소양이 눈물을 눈에 달고 한마디 한다. 일나거라, 이거라도 먹자. 아들은 다 먹었으이. 어미는 돌아누우며 소양을 올려본다.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새끼들을 눈동자를 굴려서 본다. 소양아, 내일이 장날이다. 대포집에 가서 아지매한테 내는 아파서 못 왔다 하고 바쁘만 니라도 일하고 온나. 극하고 내는 일 나는 대로 들릴기라 하래. 어제 종락이 입학시킬 거냐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통지서 가지고 왔다. 9살 아들이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한 것이다. 사느라고 미루고 아비가 돌아오면 하고 미루다 벌써 이태는 늦은 것이다. 안 그래도 올 봄에는 꼭 입학을 시킬 것이라고 맘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비 사망 소식에 며칠간 혼이 나간 것이다. 올해는 건너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소양 어미는 입을 달싹거리며 묻는다. 입학이 언제라 쿠대? 다음 주 월요일에 통지서만 가지고 오마 된다 카대. 알겠다. 극하고 이번에 노마도 같이 입학이 될라나 모르겠네. 눈채 천장을 보며 중얼거린다. 12살 배기 셋째 딸을 말하는 것이다. 난 안 갈란다. 언니도 안 가는데 왜 내만 가노? 싫다. 안 갈란다. 노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토라진다. 이년아,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어미는 도로 돌아 누우면서 눈을 감는다.
서리가 사금밭을 뽀얗게 덮고 있는 아침에 소양은 양손을 겨드랑이에 낀 채 길을 나선다. 오늘은 혼자다. 늘 어미의 뒤를 따라가던 여느 날과는 다르게 오늘은 혼자서 대포집으로 가는 중이다. 아직 아침 햇살이 신수도를 넘어오지 못한 걸로 봐서 늦은 시간은 아니다 하고 생각하며 사각거리는 발밑의 잔디와 모래와 그리고 풀 위에 엉켜 붙어있는 설이 밟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양은 걷는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엄마는 상심해서 누웠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은 티격태격 싸우거나 보채기 일수다. 지서로부터 산청 유치장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휘갈고 다니는 동안 소양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미의 옷자락만 붙들고 다녔다. 혼이 나간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무서웠다. 엄마가 무서웠던 게 아니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세상이 무서워진 것이다.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신기할 만치 무섭지가 않았다. 아마도 원래부터 다정다감하지 않은 아버지 탓도 있고 그저 밖에서 돈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버지라고만 알고 있던 터이라 집안의 중심축인 엄마의 존재와는 달리 아버지란 그저 거기 있는 거북바위 같았다. 있으니 있는 줄 알고 보통은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지나다니는 거북바위처럼. 그런데 저기 있던 거북바위가 없어졌다면 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저만치 앞에 있는 바위를 소양은 바라본다. 아마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바위 위쪽으로 휘돌아가는 사금 모래길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저 밑의 파도가 쓸어갈 것이고 가끔씩 앉아서 숨 돌리던 터가 없어지고 바위 아래서 따던 미역줄기도 못 딸 것이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던 소양은 거북바위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막 햇살을 받기 시작해서 반짝거리는 눈앞의 바다에 시선을 던지며 생각한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다시 길을 내던가. 또 해초는 다른 곳에 가서 따면 되지. 바위가 없어 눈에 설게 보여도 할 수 없지 뭐. 입지 않겠다고 하던 구호물자 옷을 오늘은 소양도 찾아 입었다. 바닷바람에 하루 종일 시달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여전히 웃거나 울거나 칭얼대는 동생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소양은 말수는 적었지만 무거웠다. 숙향에게는 늘 엄마가 하던 집안일 당부를 엄마 대신 조목조목 했다. 그리고 등 돌려 누워있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네, 간대이 한마디만 했다. 추워서 입이 굳게 다물어지는지 아니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소양을 뒷전에서 앞으로 밀어낸 탓인지 알 수 없지만 대포집으로 향하는 소양은 큰 눈을 뜨고 야무지게 입을 다물고 걷는다. 아직도 포구 장터에는 서성이는 몇 사람들 빼고는 한산했다. 털을 미리 잡으려는 난전 사람들이 빈 상자를 널어놓거나 묽은 보따리를 잡을 터만큼 양쪽으로 놓거나 또는 송판으로 좌대를 만드는 등 아침 해풍을 맞아가면서 일찌감치 설치는 사람들을 지나 소양이 대포집 문을 열고 들어선다. 아지매요. 아지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부엌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안으로 들어가며 부른다. 가마솥 앞에서 나는 연기를 피하느라 한쪽 눈을 찡그린 아지매가 고개를 삐딱하게 든 채 옆으로 쳐다보며 소양이 왔나? 엄마는? 아파 얘. 지만 왔어 얘. 엄마는 나으면 들린다 하고 지 보고 가라 해서. 그래. 아프기도 하겠지. 잠시 다시 불길에 눈을 두던 아지매는 소양을 향해 니는 오늘 여 좀 이따 가래. 그래도 3월이 돼서 장이 성할 끼다. 내 혼자서는 바쁠 끼다. 안 그래도
엄마가 그랬어 얘. 물 끓을 동안 니는 물 좀 떠온나. 지프로 동여 만든 따뱅이를 머리 위에 얹고 빈 옹기통을 올리니 무게가 가벼워서 손으로 잡을 것도 없다. 그동안 물을 기르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베인 몸에 붙은 박자를 이용하여 동이를 잡지 않고 걸어가는 소양의 몸통이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유연하게 까딱까딱 휘었다가 펴지고 펴졌다가 휘기를 반복하며 발걸음이 빠르다. 오늘은 엄마가 얻어온 구호물자 옷 중에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큼직한 외투를 걸치고 바지는 흑색 남자 바지지만 동여매어 입으니 그런대로 활동하기에는 불편이 없었고 오히려 품이 큰지라 아랫도리가 넉넉해 여유있게 느껴지지만 아침에 통식관에 들렸을 때는 치마보다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다. 연이어 세 차례나 물을 통에 내린 소양은 머리 앞부분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훔쳐내면서 술단지를 열어보고 설설 끓는 가마솥 뚜껑을 열어젖히고 목을 삐딱하게 증기를 피하며 익은 고기 덩어리를 식칼로 찍어내는 아지매를 향해 아지매, 독에 술이 깔리써 예. 지가 갔다 올까 예? 한다. 야야, 내 정신 좀 봐라. 요새 내가 와 이라노? 그래, 네가 퍼뜩 도가에 댕겨온나? 5개 달라쿠고 씨 빠진 거 갖다 주면 돈 안 준다 캐라. 그 사이 장터는 벌써 분주하다. 비록 아직은 장보러 온 사람보다 장사치가 더 많기는 하지만 햇볕막이 광목천막이며 약초 올린 좌대며 땅바닥에 널어놓은 크고 작은 대소쿠리들이며 지나는 몸마다 제법 시끌하다. 술도가는 읍사무소와 며칠 전에 갔던 지서 뒤쪽에 있는지라 왠지 보기 싫은 그 앞을 할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소양은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쳐서 도가에서 술을 주문하고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몇 사람이 탁자를 앞에 놓고 둘러앉아 있다. 아지매, 곧 갖다 준대예. 어이야, 소양아, 이거 좀 내다 드리라. 국밥을 몇 그릇 마른 아지매는 부엌에서 김치를 썰면서 소양에게 말을 하지만 눈은 칼질에 있다. 막걸리를 퍼나르고 손님이 낸 빈 그릇을 대소쿠리에 담아 부엌으로 나르고 손님이 부르면 주문한 것을 아지매에게 전하고 다시 탁자를 훔쳐내고 빈 탁배기가 부족하면 부엌 흙바닥에 놓인 그릇을 씻어내고 또 국밥을 내오고 소양은 정신이 없다. 그동안은 늘 그저 엄마 뒷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정도였는데 막상 엄마가 없고 또 대포아지매는 부엌에서 국밥 말고 불 보는 일에 거의 전념하다시피 하니 심지어 돈 받는 일까지 소양이 하고 전방일이 온통 소양이 몫이 되어버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소양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물론 그동안 엄마 뒤에서 늘 보아온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을 뿐더러 더군다나 오늘 같은 장날 이렇게 북적대는 손님들을 다 혼자서 감당해내는 자신이 믿기지 않는 것이다. 어제의 엄마 뒤에 서 있던 소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다. 부엌에서 연신 전방 안을 훑어보던 아지매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이고, 그년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런가? 일하는 손끝이 맵네. 지 아비가 죽었다는데도. 며칠 전에 들렀던 지서장이 대충 들려주었던 얘기로 알고 있었지만 대포집 아지매는 이런 방구도 없이 소양에게는 천년덕스럽게 일을 시키고 말을 건네고 했다.